안녕하세요. 인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국제 결혼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한국 남자가 말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나라가 1등일까요? 저희 외국인 아내 1순위 국적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의외네요. 요즘에 뭐 베트남 말고도 태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도 좀 많아서 필리핀이라든지. 근데 베트남이 1위네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중국, 태국 순입니다. 외국인 남편의 경우, 그러니까 여성분들, 한국 여성분들은 미국, 서양, 중국, 베트남 순이고요. 중국이 그래도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좀 많긴 하네요. 이게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자, 일단 통계청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되게 친숙하잖아요. 많이 놀러도 가고 실제로 시골 가면 이제 베트남 아내를 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근데 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의 신흥국가 일본입니다. 야, 그래도 이제 동아시아권에 조금 선진국인 일본이랑도 이제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본 여자 하면 되게 자상하고 온순하고 이제 퇴근하고 오면 앞치마 메고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또 실상이 다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혼인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10년 새 최고다. 여기에 우리가 수혜를 받죠. 한류, BTS, K-pop 감사합니다. 김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의 결합이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문화권보다 일본이랑 되게 역사적인 것도 이제 오래됐고 공통점이 참 많아요. 일본이나 중국.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좀 친숙하죠. 문화적으로 차이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한류 호감은 진짜 호감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출처는 뉴시스 이제 뉴스 기사고요. 따끈따끈합니다. 3월 20일 날 등록된 기사라서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 이거 맨날 보면은 막 베트남 여자들 도망가고 뭐 돈 가지고 본국으로 튀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찾아보니까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의 생각함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제결혼 도망가는 여성들 결혼 사기로 처벌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을 아주 우습게 공유합니다. 와, 진짜 근데 이건 솔직히 공감해요. 왜냐면 결혼도 어쨌든 매매혼 한편으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조건을 갖춰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한국에 와서 이제 막 도망가고 뭐 그냥 무단으로 돈을 가지고 튀고 뭐 이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뭐 채무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상환을 받을 거야. 결혼 비용이라고 줬는데 생활비라고 줬는데 이건 아니죠.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렇게 국제 결혼이 요즘 많고 뭐 일본이라는 국가에서도 지금 막 일본인 아내 상대로 해서 막 급등하고 국제 결혼이 왜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준비된 자들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결혼을 하려면 일단 집도 있어야 되고, 이제 건실하게 사는 20대, 30대 청년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본인들 저축하기도 어려워요. 월세, 교통비, 식비 이거 해결하잖아요. 어지간히 다 지원해주는 좋은 회사나 이런 게 아니면, 대기업이 아니면 좀 어려운 건 있어요, 확실히. 뭐 옛날처럼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이것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된 자들끼리. 그리고 두 번째, 날 안 만나줘.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날 믿고 따라오던 그런 시절은 없어요, 이제. 그럼 개고생 시작이고 고생하면서 살 거 뻔하니까 안 만나요. 서로가 서로를. 물론 내가 좀 여유 있어도 여유가 아예 없는 친구를 만나려면 거리낌이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강해요. 한국에선 특히 남자는. 왜냐면 집도 그렇고 벌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하되
남자가 그런 걸 해오는 건 또 당연하다는 기반이 깔려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애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조선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런 게 기반이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남자들은 특히 이런 책임감이 강해요. 가정을 좀 먹여 살리는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생각으로 점점 이제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 여성만큼 예쁘고 그래도 이렇게 좀 대화도 잘 통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하는 그런 뭐 다른 나라 사람이면 더 어려워요. 소통도 어렵지, 문화도 다르지, 뭐 챙겨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벽을 허무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장단점이 참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게 다 큰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들어도 밥 먹고 자고 싸고 이건 다 하면서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 비교군 우리가 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사회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내 눈높이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또 결혼이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상이 요즘에는 또 깔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결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좀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하는 게 국제 결혼이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자라온 환경을 가지고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끼리도 이혼하는데 뭐 그런 리스크는 있죠. 어쨌든 오늘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식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